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 남편의 두피인데요. 지성 두피라서 기름이 많은 편이고 또 민감한 두피여서 붉어지고 뾰루지가 나고 가려운 그런 지루성 두피염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탈모 고민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매일 쓰는 샴푸 제품과 샴푸 습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동일한 샴푸를 쓰더라도 어떻게 샴푸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피 컨디션이 달라지고 트러블이 확연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경험들과 함께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샴푸 습관들과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샴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 얼만큼 머리를 감는가부터 시작해볼게요. 특히 지성 두피인 분들은 외출을 하지 않는 날이라도 매일 머리 감는 습관부터 꼭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온도가 상승하면 땀만 많아지고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피지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피지 분비는 무려 10%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뾰루지뿐만 아니라 붉어짐, 가려움, 각질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지루성 피부염도 피부와 두피에 있는 과도한 피지가 산화되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피지와 각질들이 우리 두피에 살고 있는 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그 균들이 과다 증식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 트러블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특히 매일 머리 감기부터 꼭 잘해주시는 거, 이것만으로도 변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아침에 감는 분들, 저녁에 감는 분들 이렇게 성향에 따라 다르실 텐데요. 사실은 밤에 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으면 여러 가지 노폐물, 미세먼지들이 머리에 쌓이게 되고 그 사이에 분비된 피지, 각질들도 두피에 같이 있게 되죠. 베개에 피지, 노폐물이 묻어서 얼굴과 두피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밤 시간 동안 회복을 하고 재생을 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귀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겠죠. 밤에 머리를 감으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적당히 필요한 피지도 생성이 되면서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지고 피지막이 생기는데요.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가면 그런 좋은 피지막이 생성될 시간이 없이 바로 자외선에 노출이 되겠죠. 이렇게 두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밤에 머리를 감는 게 좀 더 이점이 있어요. 직업적으로나 혹은 중요한 일정 상황에 따라서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아침에 머리를 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다 안 말리고 축축한 채로 주무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감고 잘 말리는 게 더 좋아요. 상황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 머리를 감으면 클렌징과 샤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그럼 샴푸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1차 클렌징을 한 다음에 머리를 감고요. 그 다음에 몸 샤워를 하고 머리를 헹구고 몸을 헹군 다음에 마지막에 2차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샴푸를 하고 나서 마무리로 세안을 하면 샴푸의 잔여물이 얼굴에 남거나 그 잔여물로 트러블이 생길 염려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샤워 습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를 하시기 전에 먼저 빗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먼지를 한번 털어주고 청소를 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빗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도 되고 노폐물과 피지 제거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덜 엉키기 때문에 굳이 빠질 필요 없는 머리카락까지 빠지지 않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손으로 문질러 줄 때도 두피까지 손이 훨씬 잘 닿기 때문에 샴푸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점은 머리가 좀 엉켜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바로 위에서부터 빗어 내려오면 중간에 엉킨 부분 때문에 머리카락과 두피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밑쪽 모발부터 조금씩 빗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훨씬 자극 없이 빗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엉킨 부분 없이 잘 빗어 주셨으면 양 옆으로도 이렇게 좀 빗질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빗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럼 머리를 감아 볼게요. 머리를 숙여서 감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뒤로 젖혀서 감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모델 한희진 씨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등에 노폐물과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감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배우 최정환 씨 영상을 보면 뒤로 젖혀서 감으시는 게 세정이 더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로 젖혀서 감으신대요.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숙여서 머리를 감으면 등에 샴푸가 안 묻어서 혹시 샴푸가 등에 남아있어서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머리를 뒤로 젖혀서 감는 편이에요. 앞으로 머리를 숙여서 감으면 자세 때문에 얼굴에 피가 많이 쏠려서 얼굴이 좀 빨개지고 미간에 주름이 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싫더라고요. 샴푸 거품 때문에 등에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것도 성분이 좋은 샴푸를 쓰고 잘 씻어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뒤로 젖혀서 감고 있어요. 저는 주로
올인원으로 쓸 수 있는 샴푸바로 머리를 감기 때문에 머리를 감은 다음에 잠시 방치해두고 그 사이에 같은 제품으로 몸에 거품을 내서 문질러주고 그렇게 샤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샴푸 거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최정한 배우님 영상에서 나온 방법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샴푸를 헹구실 때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을 대주시고 살짝 머리카락을 띄워서 거품을 헹궈주시면 큰 거품은 등에 많이 묻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등이 묻히는 게 싫어서 앞으로 감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물 온도는 샤워, 세안, 샴푸 모두 동일하게 미온수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두피에 자극이 되고 노폐물뿐만 아니라 우리 두피에 필요한 각질과 피지까지 과도하게 씻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온도가 상승하면 피지 분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피에 열이 오르면 얼굴까지 열이 오를 수도 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로 머리를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은 너무 자극적으로 문지르는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얼굴과 다르게 두피는 수많은 머리카락이 나 있기 때문에 두피는 반대로 잘 씻기기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두피를 물에 푹 적신다, 불린다 이런 느낌으로 한 1분 정도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셔주셔야 세정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샴푸 받으실 때를 떠올려 보시면 머리를 약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머리에 물을 묻혀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이 좀 더 안쪽까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피와 모발이 충분히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거품도 더 잘 나고 세정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샴푸가 거품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샴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또 잘 헹구기가 어려워서 두피에 샴푸 잔여물을 남기기가 쉽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거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는 머리가 잘 안 적셔졌을 확률도 높습니다. 액상 샴푸를 쓰는 경우는 한 500원짜리 정도만 짜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머리를 충분히 물에 적시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도 손에 폼 클렌저를 짜고 바로 얼굴에 문지르면서 거품을 내면 거품도 잘 안 나고 손과 얼굴이 직접적으로 마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두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에 이렇게 문질러서 거품을 좀 가볍게 내주세요. 그 다음에 모발 겉면에 바로 문지르시기보다는 이 두피 안쪽을 세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그렇게 문지르시면 좀 더 자극 없이 세정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루성,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꼼꼼하게 샴푸를 하고 나서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석구석 감는다, 꼼꼼히 감는다 이거 잘 알고 계시고 말은 쉬운데 머리는 보이지 않는 이 뒤쪽까지 씻어야 하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감으면 이마 윗부분을 소홀히 하기가 쉽고 반대로 머리를 뒤로 젖혀서 감으면 이 뒷목 부분을 소홀히 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우리 머리를 5층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서 샴푸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우면서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샴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5층 샴푸법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이 5층은 바로 이마 윗부분이고요. 가장 아래층인 1층은 이 목덜미 바로 윗부분입니다. 여기 이마 위에 5층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 손톱이 아닌 이 손 지문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두피를 세정해 주시고요. 각 층의 가장 끝에서 시작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헤어라인, 귀 뒷부분, 가장자리까지 깨끗하게 씻길 수 있습니다. 정수리 부분도 이렇게 끝에서부터 가운데까지 만나는 부분으로 해주시고 5층, 4층, 3층 이렇게 내려오면서 샴푸해 주시면 어느 한 부분 빠짐없이 샴푸를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 1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반복해서 샴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카락끼리 막 비비거나 마찰을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두피를 이렇게 충분히 세정하셨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그 거품을 잘 모아서 이렇게 쓱쓱 쓸어내려 주시는 것만 해주셔도 모발 세정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막 비벼주는 식으로 세정을 하면 이 모발 겉면인 큐티클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지고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굳이 샴푸 브러쉬를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세정이 되실 거예요. 이미 샴푸 브러쉬를 잘 쓰고 계시거나 샴푸 브러쉬로 트러블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당한 압으로 사용을 잘 하지 못하거나 엉킨 머리카락을 막 빗어내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두피와 모발에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오늘 말씀드린 샴푸 습관을 잘 만들어 보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두피 위주로만 가끔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2번 하거나 간단한 샴푸 후에 샴푸를 한 번 더 하는 애벌 샴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애벌 샴푸 필요 없이 이 정도 세정만 꼼꼼히 해주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건성 두피는 이렇게 2번씩 머리를 감으면 더 건조해질 수도 있어요. 지성이고 민감성인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감는 습관만 더해주니까 하루에
하루에 한 번 머리를 감아도 뾰루지나 트러블은 이제 잘 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감고 주무셔도 너무 기름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침에도 감아주셔야겠죠. 그래도 아침 저녁 둘 다 좀 지성용의 강한 샴푸를 쓰기보다는 아침에는 조금 더 순한 저자극 제품으로 교차 사용하셔서 가볍게 감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벌 샴푸도 지성이니까 무조건 매일 하는 게 좋다기보다는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이나 두피 컨디션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가끔씩 동일한 샴푸로 2번 감기도 하고 두피 스케일러 제품으로 가볍게 애벌 샴푸를 하고 샴푸를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좀 더 개운하고 두피도 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물세안만 해도 괜찮고 오히려 건조해지지 않아서 더 좋다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아침에 물세안만 하면 피지 때문에 트러블 더 잘 나시는 분도 계시죠. 두피 세정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밤에 머리를 한 번 감는 거, 이걸 기본으로 정해두시고 내 두피 상태와 내 두피 타입에 따라서 좀 추가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를 하자마자 바로 씻어내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노폐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샴푸가 헹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셔주고 불려줬듯이 샴푸를 한 후에도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 약간 시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기능성 샴푸나 약용 샴푸를 쓰시는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요. 몸을 씻어주는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헹구실 때도 아까 물을 적셔줄 때처럼 좀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리면서 모발 구석구석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샴푸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좀 층을 나눠서 층층이 헹궈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빈틈없이 헹궈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메이크업까지 쭉 하고 머리를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머리를 감싸준 채로 휴대폰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샴푸로 깨끗하게 머리를 잘 감아도 이렇게 머리를 오래 방치해두면 세균이 번식하고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얼굴과 몸 보습을 빠르게 잘 해주신 다음에 바로 머리를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발은 이렇게 매끈한 면이 아니라 비늘 모양 또는 기와 지붕처럼 이렇게 겹겹이 좀 겹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젖은 상태일 때는 약간 팽창되면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수건으로 막 비비시면서 물기를 닦거나 빗질을 강하게 하시면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비비는 대신에 꾹꾹 눌러가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그 큐티클 층을 더 들뜨게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가 모발이 더 팽창되어 있고 큐티클 층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열에도 더욱 민감해요. 그래서 젖은 모발을 말리실 때 온도에 주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물에 좀 젖은 상태, 촉촉한 상태니까 열에 덜 민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젖은 상태로 세게 빗질하거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거나 열기구로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하면 더 자극이 됩니다. 모발을 말리실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너무 머리숱이 많고 길이가 길어서 찬바람으로만 말리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수건 단계에서 물기를 좀 최대한 꾹꾹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이랑 시원한 바람을 교차로 사용해 주시면서 말려주시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두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샴푸 습관들과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샤워 습관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품을 바꾸고 보습을 해준다고 해도 자꾸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보습이나 제품도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두피 모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피에 기름이 많고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해서 세정력이 강하고 쿨링감이 강하고 또 비싼 샴푸로 먼저 바꾸시기보다는 샴푸 습관부터 먼저 바꾸시길 추천드려요. 샴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강한 샴푸들이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트러블이 올라오는 분들이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가 심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샴푸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치료 효과도 훨씬 좋으실 거고 건강한 두피 모발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5년째 샴푸바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샴푸바를 쓰는 이유와 추천 제품에 대한 영상들은 이 두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샴푸를 고르는 방법과 팁, 헤어 제품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꿈이었습니다.